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온에어 앵커 온 인주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배터리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등에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 전체 놓고 보면요. 삼성전자 빼고는 뭐 이렇게 힘이 부족할까라고 느껴지는 그런 오늘인데요. 참 즐거울 게 없는 최근 우리 시장입니다. 잃었던 여러분들의 웃음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서울전화 02786-1022-1023번, 문자 013-3366-8288번 지금부터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받겠습니다. 그럼 주식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 전격 해부하는 상승 돌파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MTNW 최명성 전문가, 주쌤 김도영 두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특징주 세 종목 이름을 올렸는데요. 자리 이동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전화, 문자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 기업은 인터로조 들여다보겠습니다. 컨택트 렌즈 착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체 브랜드 클라렌이라는 원데이 렌즈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요즘 신제품 출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들려오고요. 경쟁 안정화가 이제 구축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이 클라렌이라는 브랜드가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특히 증권가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1%대의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요력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건지 잠시 뒤에 의견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아시아나 IDT 보겠습니다. 오늘 아시아나 그룹 계열이 동반해서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이 종목이 가장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죠. 한 20% 내외 급등 양상 전개를 하던데요. 국내 유일 항공 전산 시스템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 보유한다면 외주 사업 확대 가능성을 보고 이 괜찮다라는 호평이 뭐 증권가를 중심으로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 상승세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건지 잠시 뒤에 의견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은 일진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주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ESS 화재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과연 화재가 뭐 때문에 나온 거냐 이게 굉장히 불확실성이었는데 이 배터리 업체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라고 일단락이 나면서 관련 종목들이 모처럼 하는 강한 흐름, 특히 일진 머티리얼즈가 한 7, 8% 급등 양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특히 실적 같은 경우 2분기에 말레이시아 신규 공장 가동이 본격화된 이후에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상저하고의 실적 회복 패턴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 포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 세 종목 들여다봤고요. 인터로조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전문가님 체크해 주시죠. 네, 인터로조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시장보다 더 아주 강한 모습 쪽에 최근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의 긍정적인 수급의 특징이 나왔거든요. 체결 강도 부분이 아주 강하게 올라왔었습니다. 동사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이번 분기 그러니까 겨울 부근에서 들어오면 이제 비수기 기간에 좀 들어오다 보니까 실적 우려감들이 늘 언제나 축소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나왔었죠. 특히 동사가 왜 오늘 시장에서 틈새로 아주 강하게 올라갔냐면 동사 입고로 꼬리표가 하나 있습니다. 당분간은 실적주다라고 언급이 될 수 있는데요. 수출 비중이 60%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일본향과 중국향 쪽의 매출이 계속해서 다각화되면서 실적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계 쪽에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성수기로 진입하는 특히 여름 때의 성수기거든요. 왜냐하면 동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원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루에 바로바로 쓰고 버리게 되는 콘택트 렌즈 부분인데요. 또한 의료용이나 노안용 쪽에서도 강점 부분에서 매출을 신제품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오늘 왜 윗꼬리가 만들어졌냐면 이게 사실은
환율 영향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출 기업들 중에 원달러 환율 추이 자체가 원화의 약세를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1,200원 돌파 여부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번 2, 4분기를 기준으로 체크해 봤을 때 바로 실적에 제대로 이 환차익 부분까지 반영이 되면서 호실적을 2분기에 발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정 기업들이 있죠. 의류 그리고 특히 이 인터로드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거고요. 백산이라든가 또는 코엘 패션 등도 이에 대해서 실적으로 불리는 꼬리표 최근 3대 중에서는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우리가 하나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시장 부분에서 놓고 보시면 지난번에 16년도부터 해서 매력적인 부분에서 이 원데이의 시장 점유율이 독보적으로 1위로 올라오면서 신고가들을 계속해서 행진을 했었죠. 하지만 18년도에도 실적 부분에 대한 호실적으로 올라갔었지만 시장 여파에서 급락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맥점입니다. 지난달 부분에서 저점 부분에 잘 올라타면서 꼬리표가 23,000원대에 올라타면서 주가가 우상향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월봉에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주봉상으로도 놓고 판단을 해본다면 역시나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죠. 내려오는 선을 기다리고 있겠고 그다음에 올라오는 선에 강력한 지지 테스트를 하면서 우상향 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적 부분에서 주봉상에서의 여력도 최소한 아무리 못 잡더라도 29,000원, 3만 원 정도의 우리가 증권가 레포트가 나오는 이유가 이 부분의 가격이겠죠.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MTN의 가장 현명한 투자자이고 저 주쌤 김도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28,000원대에 슈팅 나갈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 실현하고 다시 눌림목 재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면 왜 이렇게 윗꼬리가 달랐냐면 오늘 시장 자체가 견고하게 올라가다가 이 외환 시장의 개입이 또다시 언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요것에 핑계를 삼아서 또한 시장이 우군 쪽으로 우상향 쪽으로 이제 바닥을 탈피할 조건들을 만들다 보니까 빨리 차익 실현하고 바닥주 아까 일진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어제부터 해서 바닥 탈피 징후들이 아주 강력하게 오후장에서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갈아타는 낙폭과대조의 주도업종 쪽 제가 그 전략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교차 자금 이동이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입장에서 원달러 환율 추이가 1,200원을 넘어가면 안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만약 현재 기준인 1,180원에서 90원대만 유지하더라도 인터로저 불보듯 뻔한 2분기 호실적 발표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고 눌림목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고 의견 나왔습니다. 두 번째도 고 나올 수 있을까요? 아시아나 IDT 볼 텐데요. 최명수 전문가님, 네. 이게 오늘 많이 뛰어요.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장중에 약 20%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요즘 그 좀 시장은 안 좋지만 이슈가 나온 게 이제 아시아나항공 통째 매각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 IDT 또 에어부산 또 금호산업 등이 있는데요. 이 네 종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아시아나 IDT가 가장 장중 20%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최명수의 아침 바닥 탈출해서 이 종목도 추천했지만 정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아시아나 IDT가 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아시아나는 좀 재무제표가 좀 약세인데요. 별로 좋지는 않은데 아시아나 IDT는 보시면 매출액이 1년 한 2,400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200억, 150억 정도 꾸준히 나오고요. 가장 좋은 것은 유보율이 2,680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2,684%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중에서 지금 가장 알짜 기업은 아시아나 ID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애경 산업 쪽에서 매수를 하겠다, 뭐 다른 대기업에서 매수를 하겠다 아직 발표된 건 없지만 일단은 계속 이 아시아나 항공에 매수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기업은 분명히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그 차트를 보시면요,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예전에 아시아나 항공 매각설이 나왔을 때 이 앞부분에서 무려 300%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서 12,000원짜리가 다이렉트로 4일 만에 3만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요 근래 보시면 다시 거래량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나오면서 오늘 20% 갔기 때문에 일단 뭐 아시아나 항공이 매각이 나왔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는 아시아나 IDT에 눈독을 들인 기업이 많습니다. 또 아시아나 항공에서 아시아나 IDT든 에어부산이든 뭐 개별적으로도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은 회사가 좋기 때문에 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그룹의 알짜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1순위로 매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그 재무제표 보시면은 현재 외국계 또 기관 쪽에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연기금 쪽에서도 현재 3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 오늘 보시면 약 20%까지 올라갔다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차트상 약 22,500원에서 또 크게 이슈가 돼버리면 정고점까지 약 27,000원 근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면서 올라갈 때마다 좀 분할 매도를 한 2번, 3번으로 분할 매도하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이제 계속 들고 가는 내용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투고가 나왔습니다. 아시아나 IDT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 특히 전고점까지 상당히 열려있다라는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징주 모색을 해봤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